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전 비트봄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76K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맞았지만 앞으로는 저의 예상대로 급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의 관점이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봄입니다. 지난 4월 4일 영상에서 저는 76K까지의 하락을 예상했고 적중, 4월 2일 방송에서도 76K까지의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방송을 했었고, 3월 31일에도 76K까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쇼 포지션에 들어가 있다고 대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줄곧 미친놈처럼 76K를 외쳤고, 혹시라도 이 76K까지 하락하지 못하면 채널 접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할 정도로 76K는 저의 강력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죽지 않았는지 76K를 넘어 75K까지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개의 가격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만 맞아라 하는 방송 스타일이 아니라 목표가를 명료하게 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인 만큼 방송에서 관점을 제시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하면서 신중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목표가 76K는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75K에서 쇼 포지션은 익절하고 롱 포지션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저의 쇼 포지션 청산과 롱 포지션 스위칭은 실시간으로 비트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75K 지지라인에 걸려있는 모습이고 75K에서 76K까지 이 지지라인을 견뎌준다면 앞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75K 자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일봉상 베어 플래그 패턴의 하단을 이탈했을 때 76K까지의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어 플래그는 강한 하락 이후 기술적인 반등으로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베어 플래그 패턴의 하락은 베어 플래그가 시작된 저점인 76K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 일봉상 갭상승을 했던 가격대가 75K에서 78K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하락을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지켜줄 수 있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75K는 갭상승을 했던 가격인과 동시에 베어 플래그가 시작됐던 이 중첩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강력한 지지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술적 근거가 동시에 중첩되는 것을 신뢰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번 75K 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10가지가 넘는 기술적 지표들이 75K까지의 하락을 말했었죠. 그리고 일봉상 이 하락 채널은 매우 오래되고 강한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0선까지 하락을 한 뒤에야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가격으로 75K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을 하거나 긴 꼬리를 단 음봉을 만든 이후 반등을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걸친 일봉상 고점들 또한 75K에서 밀릴 정도로 강력한 저항대 작용을 했었고 현재는 강력한 지지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목표가는 기술적인 반등인 80K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80K까지 상승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은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 특이한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가격이 상승하면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는 시장만이 존재했었습니다. 3월 20일 비트 가격이 87K까지 상승할 때 미결제 약정도 최고치를 찍었고 가격이 하락하자 미결제 약정도 같이 청산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시장 상승을 예상하는 롱 포지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다시 바닥권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5일에도 비트코인 최고가인 88K까지 상승할 때 본격 상승세라고 착각한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자 롱 포지션도 전부 청산을 당했죠. 4월 3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88K를 찍자
미결제 약정도 늘었고 하락하자 다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전부 다 미결제 약정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올라가는 특이한 시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하락의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숏포지션에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숏포지션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 가격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청산맵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12시간 기준 비트코인 청산맵을 보면 오늘 오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79K의 숏포지션 물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지날수록 물량이 많은 것을 뜻하는데 오늘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80K까지 상승을 보는 이유는 이 청산맵의 숏포지션 유동성 때문입니다. 굳이 현재 유동성도 없는 가격을 하락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차트가 밑으로 하락할 것 같이 겁나게 생겼기 때문에 개인들의 숏포지션은 이런 차트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래왔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청산맵을 봐도 숏포지션 물량은 많은데 롱포지션은 씨가 마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릴 경우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75K까지 가격이 하락하면 롱 포지션은 전부 없어지고 숏 포지션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매매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80K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85K까지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상승을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을 77일 선행하는 이 노란색의 글로벌 유동성 지수가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75K까지 하락을 봤던 이유도 한번 바닥을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쌍바닥을 찍고 글로벌 유동성 지수처럼 급등할 그림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지수는 전고점까지 약 2달이 소요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10K까지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기도 2달, 올해 6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상 확산형 채널을 작년 5월부터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만큼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채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의 하단인 75K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볍게 상승을 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확산형 채널의 상단은 130K입니다. 이 전고점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점은 이 하락세 기형 패턴의 하단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일봉상 하락세 기형 패턴에서 현재의 75K 지지라인에서 바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지라인이 뚫린다면 하락세 기형의 하단인 72K를 찍고 나서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상 엘리어트 파동의 4파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5파가 시작된다면 강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더 크고 4파에서 한 번 더 눌러준 뒤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보는 세 번째 이유는 4시간 봉상 23년 8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3년 8월을 보면 급락 이후 3번의 상승 페이크, 3번의 하락 페이크를 보여준 뒤 개미를 모두 털어버린 뒤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위로 3번, 밑으로 3번 개미 털기를 한 뒤 그대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바닥이 현재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승을 보는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반등 가능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스닥 지수는 이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면 반등이 나오기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RSI 기준 30 이하인 극단적 과매도 정도가 아니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아직 RSI 30 위에 있었죠. 하지만 오늘자로 나스닥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RSI 3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대단히 보기 힘든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개별 종목이 30 밑으로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지수인 나스닥 지수가 30 밑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RSI가 과매도권인 30 밑에서도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과 8월에도 RSI가 과매도권에서 단기간에 20%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20%가 오를 정도면 개별 주식은 100% 이상 오를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을 보는 다섯 번째 이유는 주말 사이에 생긴 이 CME 갭을 메우러 상승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요즘 장세에서는 단기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갭 메우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CME 갭은 과거 99% 갭을 메웠죠. 상승을 보는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악재가 현재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년 8월 글로벌 은행 위기, 24년 2월 SEC의 바이낸스 고소, 그리고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역대급 폭락장에서도 뉴스가 모두 시장에 반영되고 나서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바이비트 해킹과 트럼프 관세의 뉴스는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트럼프 상호 관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쁜 뉴스가 나오기보다는 각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한 관세 협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75K 자리에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숏포지션 미결제 약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지수와 23년 8월 차트의 프랙탈 관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5파의 시작 단계로 판단이 되며, 네 번째는 나스닥 시장의 RSI 과매도권 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장의 대부분의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